정경심의 IP, 인터넷 IP 주소, 어디서 이 사용자가 접속을 했고 어떤 시간에 누가 인터넷에 들어갔는지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IP 추적이라는 건데 정경심 IP, 과연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정경심 차명거래 IP 확인, 검찰의 공소장 내용, 정경심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 30일 동생 단골미용사 SNS 지인 등 6개 차명 계좌로 790회 차명 거래를 했다. 야, 이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인데요. 이게 횟수가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790회를 차명 거래했다.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뭐 단 한 번도 남의 이름으로 사고팔고 하지 않았을 텐데 790회. 검찰 정경심 차명 주식 거래 당시 접촉한 IP 주소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IP 주소, 문자 메시지 등등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실질적 거래의 객관적인 물증으로 현재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조국 소환 때 차명 거래 관련해서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고요. 단골 미용사 등의 차명 계좌 주인, 조국과는 아는 사이라고 여길 만한 정황까지도 검찰이 현재 파악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지금 정경심 씨는 이 차명 거래와 관련해서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한 거고 나는 그냥 저분들이 잘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해요. 알려지기론. 네. 그런데 검찰이 지금 IP 주소를 파악해냈다는 거예요. 미용사가 그때 그 주식을 샀던 곳에 컴퓨터에 접속한 그 IP, 장소가 동생이 주식을 샀을 때 그 장소, 페이스북 지인이 샀던 그 장소, 그 IP가 모두 다 정경심 씨의 어떤 활동 범위 안에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증거가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IP 주소, 그 컴퓨터가 말하자면 조국 장관의 집이라면 뭐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확실한 증거다. 예,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또 그런 IP 주소와 더불어 그 시간대, 접속 시간대와 문자 메시지를 연동해서 봤을 때 이 주식을 살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누군가와 정보 교류한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가 있다면 더군다나 그렇고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 문자 중에 조국 장관과 그런 것과 관련된 소통들이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 790회 중에 조국 장관이 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놓고 아마 검찰이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다가 재미있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오늘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들을 가족 내에서 모를 수 없다. 많이 벌었으니까 한잔 하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상적인 얘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식할 때 오늘 꼬랐어, 오늘 땄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늘 왜 반찬 이렇게 좋아? 오늘 좀 땄어.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뭘 땄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 인지했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연성은 자기도 모르겠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되지. 하지만 790회라고 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 번 했다 그러면 거의 2년간입니다. 그러네요. 그 어찌 보면이 아니고요. 네.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 30일이면은 네. 2년 2년이죠. 2년입니다. 딱이네요. 365일 곱하기 2 플러스 60 하면은 딱 790일. 자, 저분이 휴일이든 예. 쉬지도 않고 매일 한 건씩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저렇게 읽고 따면서 그 기쁨을 억제하고 살아야 됐다. 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790회차례 더군다나 수익을 많이 봤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남편한테 말했다면 가정이지만 미용사 차명으로 문자 메시지 보여주면서 봐봐. 딱 한 번 그게 문자 메시지로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그 순간 정경심 넘어서 조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김영주 의원님의 이제 가정 그러니까 그렇기 설명인 거죠.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들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뭐가 라는 있다. 것. 음. 그리고 실제로 또 정말 바보같이 뭐 핸드폰을 바꿀 때 그런 기록들을 다 컴퓨터에 저장했다. 그럼 얼마나 멘붕이 오겠습니까? 예,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참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것 중에 검찰이 지금 확보한 것 중에 이런 진술도 있어요. 단골 미용사는 차명 계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검찰 이미 진술해서 정경심 씨가 차명 계좌를 요구해 왔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단골 미용사가 조국 장관과도 아는 사이다, 친분이 있는 사이다라는 거를 검찰이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일 수 있다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10여 년간 이용하고 있는 단골 미용사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를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남편도 데려가게 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같이 저희 딸까지 가족이 모두 다녀요. 모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되죠. 애 커가는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분명히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만약에 지금 그 미용사라고 하진 않는데 원장님께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좀 해달라고 차명해달라고 그러면 해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저한테.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름을 빌려줘서 차명으로 그 계좌를 만들어줄까? 몇 년 단골이라고 하셨죠? 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인데도 안 해줄 거다. 네.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에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과 가족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손해보다는 좀 이득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거나 그리고 뭐 저희 남편보다 더 믿을 만한 공직에 있는 저희 남편 저는 좋아합니다. 믿음직한 남편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민정수석이라던가 뭐 장관이라던가 그런 직업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서 빌려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남는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